새벽 5시 이순덕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뭔가 무거운 것이 끌리는 듯한 소리와 함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서둘러 대문을 열었을 때 그 앞에는 차마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한 마리의 흰 개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순아, 진순이구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93일 전에 사라진 그 개가 이런 처참한 상태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순이가 가져온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이런 상태로도 집까지 찾아올 수 있었던 걸까요? 잠깐,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체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동물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진정한 가족,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을 93일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평범했던 그때로 말입니다. 93일 전, 이순덕 할머니의 하루는 늘 진순이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78세의 할머니에게 진순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이 선물해준 후 혼자 키워온 진순이는 할머니에게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진순아, 밥 먹자. 할머니가 부르면 진순이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사납거나 시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얌전해서 마을 사람들은 진순이를 보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순덕이네 개는 참 순해. 개 같지가 않아. 실제로 진순이는 짖는 일도 거의 없었고 다른 개들과 싸우는 일도 없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조용히 앉아 있거나 마당에서 느긋하게 낮잠을 자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개를 너무 사람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순이에게 사람이 먹는 밥을 해주었고 추우면 방 안으로 들여보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진순이가 아프면 병원까지 데려갔습니다. 아이고, 순덕이가 개 때문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 저러다가 나중에 개가 죽으면 어쩌려고. 마을 사람들의 걱정에도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으니까요. 그런 진순이에게도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대문 앞에 앉아 길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처럼 아니면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할머니는 그런 진순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아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진순이의 눈에는 할머니는 물론 이 집과 마을 전체의 모습이 또렷하게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게 안에 어떤 놀라운 능력이 숨어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할머니는 진순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마당에서 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순이는 늘 그랬듯 대문 앞에 앉아 마을길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쯤 마을에 낯선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는 밤늦게 차가 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진순이도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이미 여러 마을을 돌며 개들을 훔쳐온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에게 개는 돈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 같은 순종은 더 좋은 값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리 정찰해둔 집들을 차례로 돌며 개들을 납치했습니다. 진순이가 있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수는 한 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오, 이놈이 바로 진돗개구나. 진순이는 낯선 사람의 접근을 감지했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평소 얌전한 성격 때문에 경계심도 약했습니다. 김철수는 이런 순한 개들을 다루는데 익숙했습니다. 착하네, 착해. 이리 와봐. 김철수가 손에 든 고기 조각을 흔들자 진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김철수는 재빠르게 진순이의 목에 올가미를 씌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순이는 당황했지만 크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평화롭게 살아온 진순이에게는 이런 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본능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김철수는 진순이를 트럭에 싣고 빠르게 자리를 떠났습니다. 트럭 안에는 이미 다른 마을에서 가져온 개들이 여러 마리 실려 있었습니다. 모두 무력하게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잠에서 깼습니다. 마당으로 나가 진순이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순아, 진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온 마을을 뛰어다니며 진순이를 찾았습니다. 우리 진순이 못 봤어요?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진순이를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점점 하얗게 변해갔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이상한 트럭 소리 들었는데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진순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리 없다고, 곧 돌아올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의 농장은 산골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는 크고 작은 우리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곳에 도착한 개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순이는 좁은 우리 안에 갇혔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품종의 개들이 있었지만 모두 기운 없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개들은 이미 며칠째 밥을 제대로 못 먹었는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진순이는 계속 울어댔습니다. 할머니를 부르는 듯한 구슬픈 울음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철수는 오히려 시끄럽다며 진순이를 다른 우리로 옮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순이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식욕이 왕성해졌습니다. 다른 개들이 남긴 음식까지 먹어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진순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뱃속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진순이의 배가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는 그제서야 눈치챘습니다. 이놈이 새끼를 뵌 것 같은데? 하지만 김철수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일이었습니다. 새끼들까지 함께 팔 수 있다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그는 진순이를 조금 더 넓은 우리로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순이가 밤마다 철조망 주변을 맴돌며 무언가를 탐색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운동하는 것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그 행동이 체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순이는 철조망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약한 부분인지,
어디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개들은 이미 체념한 상태였지만 진순이는 달랐습니다. 임신 후 더욱 강해진 것 같았습니다. 마치 뱃속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진순이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진순이는 철조망의 한 부분이 약간 느슨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땅이 패인 곳이었습니다. 진순이는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향한 그리움과 뱃속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모성 본능이 진순이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철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순해 보이는 개가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2달이 지나자 진순이의 배는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김철수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새끼들이 태어나면 한 번에 여러 마리를 팔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진순이가 매일 밤 조금씩 땅을 파고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순이는 이미 철조망 아래로 몸이 빠질 만큼의 구멍을 파놓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는 멀리 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순이는 무서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업체에서 오기로 했어. 그때 한꺼번에 다 넘겨야지. 김철수가 다른 사람과 통화하는 소리였습니다. 진순이는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위험하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진순이는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임신한 배를 조심스럽게 끌며 구멍으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철조망이 등과 배를 긁어 피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드디어 철조망을 빠져나왔을 때 진순이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진순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집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10년 동안 매일 저녁 대문 앞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며 새겨둔 그 기억이 또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산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몸이라 빨리 걸을 수는 없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쉬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벽이 되자 김철수가 진순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개가 어디 갔지? 우리를 둘러보다가 철조망 아래 구멍을 발견한 김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개가 이런 짓을 했다고? 김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순하고 얌전하던 개가 이렇게 치밀하게 탈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 말입니다.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진순이를 찾아 나섰지만 이미 진순이는 산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한편 진순이는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함부로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산딸기나 풀뿌리를 찾아 먹었습니다. 길을 잃을 뻔한 순간도 있었지만 진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람 냄새로, 별의 위치로, 그리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할머니의 목소리로 방향을 찾아갔습니다. 진순아, 빨리 집에 와라.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진순이는 그 목소리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임신한 몸으로도 온몸에 상처를 입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진정한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탈출한 지 일주일, 진순이는 이미 수십 킬로미터를 걸어왔습니다. 임신한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오히려 진순이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뱃속의 새끼들이 꿈틀거릴 때마다 진순이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할머니 품에서 아이들을 낳겠다고 말입니다. 산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진순이는 살아남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나갔습니다. 평생 할머니가 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진순이었지만 이제는 야생에서 스스로 먹이를 구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산딸기나 도토리 같은 것들로 허기를 달랬지만 곧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뱃속의 새끼들이 자라려면 더 영양가 있는 음식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진순이는 개울가에서 물을 마시다가 물고기가 헤엄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깐 망설이던 진순이는 조심스럽게 앞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본능이 깨어난 것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물고기를 잡아낸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구나. 진순이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야생의 본능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뱃속의 새끼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 본능이 진순이를 완전히 다른 개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진순이의 배는 상당히 불러왔습니다. 이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까지는 멀었습니다. 진순이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진순이는 길을 잃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별을 보고 방향을 찾았을 텐데 먹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진순이는 한참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진순이의 코에 익숙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나는 그 냄새, 할머니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진순이는 그 냄새를 따라 걸었습니다. 점점 진해지는 냄새를 맡으며 확신했습니다.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비가 그쳤고 진순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의 불빛이었습니다. 진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집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들은 이제 곧 태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순이는 마지막 힘을 모았습니다. 반드시 할머니 품에서 새끼들을 낳겠다는 의지로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마음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집까지 이제 며칠만 더 걸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이틀간의 여정은 진순이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뱃속의 새끼들이 이제 곧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배가 아프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을이 가까워질수록 익숙한 냄새들이 하나씩 맡아졌습니다. 이웃집 강아지 냄새, 마을 이장님 집 마당의 감나무 냄새,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냄새가 점점 진해졌습니다. 한편 할머니는 93일째 진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마을 사람들도 함께 찾아주었지만 이제는 모두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순떡이, 이제 그만 포기해. 벌써 석 달이 다 되어 가잖아. 개장수한테 당했을 거야. 이제 다른 개 키워.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대문 앞에 앉아 길을 바라보며 진순이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며 안타까워했지만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진순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진순이는 특별한 아이야. 꼭 돌아올 거야. 그날도 할머니는 평소처럼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어둠 속에서 할머니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뭔가 끌리는 소리와 함께 힘겹게 숨쉬는 소리였습니다.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하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비틀거리며 배를 바닥에 끌고 오는 그 모습을 본 순간 할머니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진순아. 할머니가 달려가자 진순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고 털은 흙과 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특히 부푼 배를 보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순이가 새끼를 벤 상태로. 할머니는 진순이를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 품에서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93일 만에 드디어 집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석 달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살아서? 그것도 새끼까지 벤 상태로. 할머니는 진순이를 방 안으로 데려가 따뜻한 물로 상처를 닦아주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의 손길에 눈을 감고 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는 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진순이가 가져온 것은 단순히 돌아왔다는 감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들이 곧 이 집에 찾아올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진순이가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밤,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진순이가 갑자기 불안해하며 방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곧 무슨 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진순이가 새끼를 낳으려나 보네. 할머니는 서둘러 깨끗한 수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진순이는 할머니가 마련해준 담요 위에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습니다. 마치 할머니 곁에서 아이들을 낳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2시부터 시작된 출산은 해가 뜰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진순이 곁에서 지켜봤습니다. 진순이가 힘들어할 때마다 등을 쓸어주며 격려했습니다. 우리 진순이 힘내. 잘하고 있어. 그리고 드디어 첫 번째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작고 귀여운 흰색 강아지였습니다. 진순이는 즉시 새끼를 핥아 깨끗하게 해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나, 진순이가 엄마가 됐네.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새끼가 차례로 태어났습니다. 모두 건강한 진돗개 새끼들이었습니다. 진순이는 지친 몸에도 불구하고 새끼들을 하나하나 보살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93일 만에 돌아온 것도 기적인데 새끼까지 낳았다는 것이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진순이가 정말 대단한 개구나. 순덕이 할머니가 얼마나 잘 키웠으면 개가 이렇게까지.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보며 행복해했습니다. 마치 손자들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진돌이, 이 아이는 진순이, 이 아이는 진복이, 막내는 진이라고 하자. 할머니가 새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진순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마치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마음에 든다는 듯이 말입니다. 몇 주가 지나자 새끼들은 눈을 뜨고 걸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새끼들의 재롱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순이와 4마리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새끼들을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새끼들과 함께 놀았고 어른들은 진순이의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진순이는 정말 특별한 개야. 가족을 향한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개장수 김철수도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진순이를 보자마자 부끄러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토록 순하다고 생각했던 개가 이런 놀라운 의지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진순이는 예전처럼 새끼들과 함께 대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마리 새끼들이 어미를 따라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진순이 가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입니다. 93일간의 기나긴 여정 끝에 진순이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바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93일 동안 포기하지 않은 진순이의 사랑, 그리고 끝까지 기다린 할머니의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진순이처럼 놀라운 의지력을 보여준 반려동물이 있나요? 가족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변하지 않는 사랑을 느꼈던 순간이 있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진순이가 할머니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것처럼 여러분의 경험담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될 거예요. 정말 궁금해요. 댓글 기다리고 있을게요.